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시장인 관계로 바로 주요 지표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지스가 30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이 유지될 것인가, 변동성이 작아질 것인가 관심이 가고요. 최근 발작을 일으켰던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는 100 아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최대 수혜주인 금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는 하락했는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엔비디아의 하락 여파로 반도체 업종은 대표 지수보다 더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투자 자산 중 가장 큰 폭 주가 상승을 보인 자산은 유가인데요.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와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 계획으로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 5.17% 주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은 2주 연속 주간 상승을 보이면서 고공행진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먼저 경제지표 발표의 경우에는 현재 관세 협상 진행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 및 영향력이 많이 낮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경제지표 발표로는 23일 수요일 날 4월 S&P 제조업 서비스업 PMI와 24일 3월 내구재 주문 정도 관심이 가고요. 그 밖에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 예정입니다. 이보다는 거의 매일 있을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트럼프의 말, 관세 관련 뉴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더 변동성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체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목요일 유나이티드 헬스는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대폭 하향하면서 22.38%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장 마감 후 넷플릭스는 1분기 실적 호조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는 월요일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 2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2일 화요일 장마감 후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24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 또한 큰데요.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는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른 시간의 주가 움직임과 미국 선물지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아래 일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한 이 기업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어닝 쇼크로 인해서 큰 갭을 만들고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으로 인해서 월요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고점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월가 컨센서스는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 차량 인도량 감소, 매출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에서 다 알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어떤지, 또한 로보택시 서비스와 저가형 모델 출시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시장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로 보자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 추세선을 돌파할지와 아래로는 이 단기 주요 지지 라인을 깰지 이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주당 순이익뿐만 아니라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주요 우려사항은 일부 투자은행이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과 클라우드 부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올해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트 모습상으로는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의심스러울 때 리더십을 따르세요. 이 메시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요약은요. 2월 이후 경기 소비재 업종이 필수 소비재 업종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
상대 회전 그래프는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 약화를 우려함에 따라 원하는 것에서 필요한 것으로 명확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상대 회전 그래프라는 것은 S&P 500 지수 대비 업종의 상대적 강도와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경기 소비재, 필요한 것은 필수 소비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기술적 특성을 보이는 차트에 집중하고 있으며 필수 소비재, 산업, 소재 업종 내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게 핵심 요약인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는 방어 업종은 여전히 경기 민감 업종을 능가하고 있다.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비율 차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ETF와 동일 가중 ETF 모두 사용하여 경기 소비재 지수와 필수 소비재 지수를 비교해 보겠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상승이란 얘기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을 의미한다. 비율이 낮아지면 현재와 같은 모습인데요. 투자자들이 성장 전망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더 방어적인 포지셔닝을 취한다는 의미이다. 이 비율의 시가총액 가중 버전은 1월에 정점을 찍었고 동일 가중 버전은 2월에 정점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주 관세정책 변경으로 인한 갑작스런 급등에도 불구하고 두 비율 모두 고점과 저점이 상당히 일관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상 투자자들이 필수 소비재와 같은 방어주보다 경기 소비재 섹터의 상승 가능성을 믿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비율 차트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이 비율 차트가 확실한 상승 추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위 차트는 S&P 500 대비 S&P 500의 11개 업종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섹터의 상대적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경기 소비재, 이것이 필수 소비재입니다. 작년 말에는 경기 민감 업종이 방어 업종보다 명확하게 우세했던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는 전형적인 강세장 구도였다. 그런데 시점을 올해 2월에서 3월로 넘어가 보면 경기 소비재는 약화해서 후퇴의 영역으로 회전하며 점점 약해졌고 여기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필수 소비재는 강화되어 점점 위치가 개선됐다.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현재 시점에 RRG는 경기 민감 업종보다 방어 업종이 더 강한 흐름, 즉 전형적인 약세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시장은 불안정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식료품, 총기, 그리고 금. 갑작스러운 4월 저점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업종 강세 구도를 감안할 때 어디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주목하는 세 가지 테마는 바로 식료품, 총기, 금이다. 즉 방어적이면서도 위기 대응력이 강한 자산군에 집중하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테마에 맞춰보면 식료품 유통업체인 크로고는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안정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에는 모멘텀이 개선되며 최근 12개월 기준 상대 강도도 새 고점을 돌파했다.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 종목은 명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차트다.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올해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스롭 그루먼과 같은 방사지수들은 다시 주목받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종목과 주요 주가 지수들이 하락 추세에 있는 와중에도 NOC는 2월 중순 이후부터 꾸준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단기적으로 550달러 부근에 강한 저항선이 자리 잡고 있지만 만약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열릴 수 있다. 이 돌파 여부는 이번 주 노스롭 그루먼이 22일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올해 들어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10% 하락한 것에 비해 올해 들어 26% 상승했다. 노스롭 그루먼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또 다른 종목이 바로 금강업체 유먼트 코퍼레이션이다. 이 종목은
작년 10월 고점에서 형성된 핵심 저항 수준을 지금 돌파 시도 중이며 올해 들어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며 우상향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는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향한 모멘텀을 쌓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전체 시장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종목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차트 분석가는 결론을 이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2월 저점을 바닥으로 간주하고 성장주와 공격적인 플레이에 올인하고 싶은 유혹이 매우 클 수 있다. 하지만 4월에 시장 내 주도 업종의 순환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는 여전히 이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도 뚜렷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 차트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 분석가의 다양한 리포트를 봤을 때 여러 투자 유형 중에서 추세 추정 전략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 시 중요시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분께서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큰 흐름을 포착해 방향성 투자 전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의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자주 제시하고 이 원칙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추세 추종 전략가는 현재 이와 같은 업종과 종목에 투자하고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 빅스입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 영상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발작 후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중요한 중장기 추세선과 단기 추세선에 딱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지를 받고 올라선다라고 하면 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이 부분을 깨고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채 수익률 하락 이유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로 하락한다면 주식시장에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경기도나 우려를 자극해서 하락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금입니다. 먼저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금 가격 전망은 골드만삭스는 3,650에서 3,950달러, 시티그룹은 3개월 내 3,500달러, UBS는 3,500달러입니다. 3,500달러 전후에 금가격 전망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금가격 상승 주요 요인은 무역전쟁 우려,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우려,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또 다른 안전자산인 채권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트럼프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금 가격을 통해서 역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빅스입니다. 현재 29.6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30과 23입니다. 다시 30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크다. 하락 압력이 클 것이고요. 확실하게 30 아래로 내려와 20대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작아지고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수치는 23인데 23 아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상승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대가의 의견입니다. 하워드 막스의 Nobody Knows Yet Again이란 매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최근 투자 매물을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 확실한 예측은 없다. 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은 늘 시장 안에 남아있다. 매물을 요약해보자면 불확실성의 인정, 현재 경제 상황을 눈덩이처럼 흔들린 세계 경제에 비유하며 예측이 어려운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 세계에서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고요. 무역 전쟁의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황금 신용카드 역할을 해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재정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투자 전략은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행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투자 결정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권장했는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말은 이것입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린다는 비유인데요. 투자자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모든 자산군을 일괄 매도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자산까지
버리는 실수를 한다고 지적했고요. 이제는 목욕물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아기들, 즉 저평가된 고품질 자산을 다시 찾을 시기다. 오크트리 캐피털은 이런 자산군을 분석 중이며 기회포착에 들어갔음을 암시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갔고 위험이 반영되었다면 지금이야말로 현명한 쇼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회포착에 들어간 종목군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서 미 차트 분석가는 스윙 투자 개념, 하워드 막스는 장기 투자 개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상태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말에 아직까지 시장은 좀 더 크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안정한 전체 시장 속에서도 개별 종목 양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종목 잘 선택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